네, 다음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묘 호기 관리인데요. 보통 6월 하순까지 묘 생산은 잘하세요. 이때는 뭐 크게 많이 덥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꽂는 건 잘 꽂으시는데 이제 이때부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자묘 꽂는 거는 6월 하순까지 꼭 다 하시고, 그다음에 다 꽂고 나서는 모주 잎 제거하시잖아요. 모주 잎 제거는 다 꽂고 나서 7월 초에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농가분들이 5월달, 6월달에 탕토를 채우고 나서 잘 꾹꾹 안 누르다 보니까 런너를 꽂다 보면 많이 빠지시는데 꾹꾹 누르시면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물 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물은 5월, 6월엔 주지 마시고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에 다 꽂고 나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분화 때문에 질소 많이 빼주시잖아요. 보통 8월 초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7월 20일경부터 질산칼슘, 질산칼륨 다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묘끼리 독립시키는 거는 정식하기 전에 한 15일 전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8월 상순에 모주하고 자묘만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육묘 후기 되면은 6월 말 되면 이런 상태 될 거예요. 끝까지 다 꽂고 밑에 나온 런너, 추가 런너 나온 것까지 다 잘라내고요. 이렇게 되면 1, 2번 런너가 어미모 때문에 많이 치일 텐데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위로 많이 절단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타들어가잖아요. 조개마름병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어미모를 이파리를 2cm 정도 남기고 절단해줍니다. 뭉툭 안 자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작은 이파리 몇 개만 두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1, 2번 묘 그늘도 안 생기고요. 어미묘도 줄겨마름병이나 까맣게 먹어달라는 게 거의 안 생깁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재 때문에 많이 지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안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가용매하는 분들은 잘 안 치시는데 딴 데서 많이 타오신 분들이 짱짱한 묘 찾다 보니까는 외화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식하고 나서 보름 지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재는 되도록이면 아예 안 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외지로 많이 파시다 보니까 이렇게 런너 절단할 때 뭐 어떤 분들은 농가 특성이 다른데 짧게 자르는 분도 있고 길게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 길게 자르시는 게 여기서 런너 타고 들어가는 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길게 잘라주시면은 병 감염도 적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cm 이상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분화는 요즘에 기술센터에서 다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묘를 사오셨더라도 꼭 화분화를 기술센터 검경하신 다음에 어느 언제쯤 심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식하실 때 특히 이제 재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식하시기 전에 소독을 보통 이제 2가지 형태로 많이 하시는데 다른 방법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소일킹으로 하시는 방법하고 페로산으로 과산화소나 페로산으로 하시는 뭐 2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소일킹으로 하는 방법은 가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밀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고요. 페로산이나 과산화소 같은 경우에는 포습을 전체적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포습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내 벤치가 어떤 게 맞냐에 따라서 2가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소일킹으로 많이 농가들이 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페로산 같은 경우는 포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소독을 하다 보면은 시드름병이나 역병이 간혹 안 잡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드름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일킹 선호도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일킹 소독하실 때는 밀폐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공기가 안 빠져나가게끔 테이핑 처리도 잘 하시고 하셔야지만이 효과가 좋습니다. 소독을 이렇게 제대로 안 했을 때 밀폐가 안 됐거나 페로산을 했는데 위에서만 몇 번 이렇게 뿌리고 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시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재배하실 때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육묘기 때는 탕토 거의 다 한 번만 쓰고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재배기 때는 탕토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2년, 3년, 피트모스는 5년 이상 쓰시는데 소독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드름병이나 역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딸기면은 순천 같은 거의 자가용매 하실 것 같아요. 자가용매 하시다 보면은 병관리나 묘 관리 상당히 잘 하실 텐데요. 묘를 혹시라도 사오시게 되면은 지상부는 보실 필요 없어요. 뿌리만 보시면 돼요. 뿌리가 얼마나 굵은 뿌리가 많은지, 뿌리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일 문제되는 게 시드름병 말고 요게 요즘에 제일 문제일 거예요. 육묘하시다 보면은 6월 말에 다 꽂고 나서 이렇게 줄기마름병 오기 시작하잖아요.
줄기마늘병이 뭐 4월, 5월부터 오면은 어미면 뽑아내고 보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꼭 줄기마늘병은 6월 말 7월 초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미묘에서 가기 시작해서 자묘 이렇게 타들어가죠. 신기하게 근데 자묘 육묘상에서는 줄기마늘병 걸린 애들이 여기 보시면은 러너가 까맣게 타들어갔는데도 잎이 다 멀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괜찮네 그러고 많이 심거든요. 정식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렇게 러너가 까맣게 타들어가 있으면은 다 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묘장에서 멀쩡하더라도 본포에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옆에 것까지 주기 때문에 꼭 빼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분화는 꼭 검경해서 심으시는 게 좋고요. 점조구스를 어떤 컨설턴트 분들이 뭐 한 줄로 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제일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10cm짜리로 해서 두 줄로 깔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식하고 나서 초반에는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배행량이 거의 뭐 80%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정식하고 나서 맹물만 하루에 7번, 8번 정도 주시는 게 좋고요. 3, 4일 지나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제껴 보면 하얀 뿌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얀 뿌리 비치기 시작하면은 일시를 0.8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0.8로 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4-5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면서 10월 상순 정도까지는 배행량이 한 50%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정식하고 나서 하얀 뿌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살짝 안 뽑힌다 정도 됐을 때부터는 배행량이 50% 이하로 되게끔 그래서 4회 정도 하루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상순부터 보통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출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0.9로 이씨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수정되면 1.0. 이렇게 해서 1.2까지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농가분들이 물 관리를 제일 못 하시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한 주당 뭐 200ml, 240ml 곱하기 몇 주에서 이렇게 하루에 몇 톤 이렇게 계산만 하시는데 농가마다 초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농가는 초세가 정말 좋고 어떤 농가는 초세가 안 좋은 농가가 있는데 똑같이 그 양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행량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수확기 때 되면은 보통 11월 중하순부터 수확이 들어가는데 수확기 되면은 내가 10리터를 줬다 그러면은 25% 그러니까 2.5리터 정도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배치 설치하실 때, 재배사 설치하실 때 폐액 탱크를 꼭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총 뭐 100리터가 들어갔다 그러면 뽑아보는 거죠. 날마다 유량계 체크해가지고 25리터가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거로 물량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설치 안 했을 경우에도 보통 한 동에 5라인 정도 들어가는데 한 라인만 받아보시면 돼요. 물이 보통 하루에 4번 정도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배행량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저녁 내내 굶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요. 세 번째 거 가지고 세 번째 물을 주신 다음에 네 번째 물 주기 전까지 그래서 한 라인 것만 받아보는 거죠. 폐액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25% 전후로 나오는 거라는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딸기 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토마토나 오이처럼 계속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딸기 풀이 생기고 나서 수명이 50일에서 6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씨나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뭐 토마토처럼 이씨를 2.0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딸기 수명이 뿌리가 바로 가버리거든요. 갈변돼 버리고. 그래서 이씨가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비해 상당히 낮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노화가 빨리 되고요. 너무 저온일 경우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양분 흡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한 지하부 배지 온도 생각하시면 한 17도에서 21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분들이 정식하고 나서 토양 재배도 마찬가지고 수경 재배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잎따기를 이런 식으로 잎을 뭐 10월 초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딸기 뿌리는 보통 10월, 11월 중순 정도까지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이파리를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뿌리가 많이 생기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10월 상품 돼가지고 이파리가 좀 처음에 있던 이파리, 묵은 이파리가 다 따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파리 서너 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래가지고 뿌리양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꽃대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보면은 이게 10월 한 10일 정도인데 이파리 그대로 있잖아요. 10월 10일 정도 이 정도 이파리가 있게끔 그러니까 노랗게 돼가지고 바스락거리지 않는 한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내가 안 따고 뒀을 경우에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하방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온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 대신에 나머지가 다 장점이 있어요.
이파리가 많기 때문에 발육도 촉진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양분이 뿌리로 축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화방의 꽃수도 증가하고 수량도 증가하고요. 이런 장점이 더 많습니다. 대신에 좀 전에 사진처럼 이파리를 다 따버렸을 경우에는 그 전에 이게 장점이었던 것들이 다 단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딱 좋은 거 하나, 이하방 조금 빨라지는 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는 안 따시는 거. 10월 중하순까지. 그러니까 꽃대 나올 때까지는 안 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가도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정식하고 나서 애가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애가는 초반에 나온 애가는 다 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애가 안 따놔가지고, 여기 보면 일화방 나오는 시기인데, 일화방 나오는 추정되는 시기인데, 애가에서 다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안개꽃처럼 꽃이 피거든요. 그럼 다 보통 따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애가는 다 따주시는 게 좋은데, 애가를 언제까지 따느냐 하면은 11월 중순경 첫 수확할 때까지 나오는 애가들은 다 따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까지는 애가들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붙어서 안 나와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수량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은 다 따주시고 11월 중순쯤 되면은 요게 원래 심었던 모재에 딱 붙어가지고 굵은 애가가 생기거든요. 그 굵은 애가를 하나나 두 개 정도 내 제식거리에 따라서 하나나 두 개 정도 남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벌 넣으실 때 예전에는 다 꿀벌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는 꿀벌도 쓰시고 큰 벌 있죠. 호박벌처럼 생긴 애들, 나토벌이나 D형벌 많이 쓰시는데 보통 이제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동당 꿀벌 같은 거 한 통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꿀벌하고 D형벌하고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게 꿀벌은 넣어놓으면 뜨거울 때 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토벌이나 D형벌은 뜨거워도 일 잘하고요. 일을 하루에 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2,000개 이상을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연동하우스는 1,000평 정도 된다 그럼 꿀벌 2통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나토벌 2통 정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뭐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인데 단동하우스인데 이렇게 꽃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수정도 안 됐는데 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수정이 아예 안 된 경우인데 꼭 꼼팡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벌이 범인이에요. D형벌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일 잘한다고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꽃이 얼마 안 폈을 경우에는 얘네들 일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꽃을 다 갉아먹습니다. 꽃이 많이 폈을 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단동하우스에 특히 요 벌을 쓰실 때는 꽃이 많이 폈을 때 그때 넣으셔야지만 이렇게 갉아먹지 않거든요. 근데 꽃이 근데 막 피기 시작했을 때 요 벌 넣게 되면은 좀 전에 사진처럼 꽃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정 하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단동하우스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일화방 끝날 때쯤 되면 꽃 피는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일화방은 되도록 꿀벌을 쓰시고 연동하우스에 드시는 게 좋아요. CO2는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데 CO2를 이렇게 무작정 많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O2는 보통 이제 800ppm 정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연동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들으셔가지고도 많이 지금 CO2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아까 관수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주는 양보다는 폐행량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화기 때 처음에 정식하고 나서는 8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 정도 됐을 때 개화기 때는 40%에서 50% 배행량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기 때는 25% 정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12월 빠른 분들은 12월 말 1월 초쯤 되면 일화방이 끝날 때쯤 일화방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보통 따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시기하고 이하방이 수정돼서 막 클 때쯤 요 시기 되면은 새로 나오는 이파리가 상당히 조그매져요. 근데 이 이파리들이 이하방을 숫자도 돌리고 키우고 해야 되는데 잎이 적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요 시기 때는 영양생장으로 딸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가지고 영양생장으로 돌릴 때는 이 씨가 보통 이제 수확기 때는 1.1, 2.2 갈 텐데 요 시기 때는 0.8로 이 씨를 낮추고 관수를 보통 4번 정도 했었는데 하루에 관수 횟수를 6번으로 늘려줍니다. 횟수만 늘리는 거지 하루에 주는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4번을 6번을 쪼개서 주는 거고요. 야간 온도를 2도 정도 높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2주 정도 가게 되면은 새로 나온 이파리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하루에 이 씨를 0.1씩 다시 높여서 1.2까지 다시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하방 척과 수확하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파를 다시 키워주면은 이하방 수량도 증가하고 크기도 키울 수 있는 거죠. 1하방하고 2하방 전환기 때 요거 한 번만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수학기 때 나는 1, 2하방에서 동발기 따해가지고 1, 2하방 때 많이 다른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후기까지 꾸준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화방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득이 1, 2하방 때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은 높지만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딸기 농가분들 보면은 언제 돈 버냐고 여쭤보면 주로 3월달, 4월달에 요때 돈을 제일 많이 버신다 그래요. 가격은 낮지만 수량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1, 2하방 때 이렇게 꽃 작업 잘 해주시면은 후기까지 수량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수경재배 기준으로 1하방 때는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남기시는데, 보통 1번가는 하나 딱 꼽히잖아요. 1번가 이렇게 기형가 많이 나올 거예요. 워낙 초사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번가는 수정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기형가 나오면 표시 나거든요. 똑 따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번가를 안 따고 그냥 두면은 기형가 나오는데도 일단 1번가부터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1번가 양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다음 화방들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1번가는 똑 따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2번이나 3번가들이 정말 빨리 큽니다. 이번에 치기 때는 1하방, 화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초대에 따라서 8개에서 10개 정도 남기시는 게 좋은데, 2하방이 바로 따라 나온다 싶으면은 조금 덜 남기시고요. 2하방이 좀 너무 늦다 싶으면은 개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2하방 같은 경우는 1번가와 기형가 안 나와요. 시기 때는 1번가는 그대로 가시는 게 좋고, 2하방까지도 화방이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정밀하게 작업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3하방이나 액화방이 바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1하방보다 조금 개수를 줄여서 6개에서 8개 정도 남기시는 게 좋고요. 4하방 때부터는 액화방하고 화방이 2개씩 나올 거예요. 2개 이상도 나오기도 하고요. 애가를 2개 이상 남기면은 이 시기 때는 하나씩 달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툭툭툭 손톱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 줄기를, 꽃대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에서 6개 정도 초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적과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수량 특기 좀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적과했을 때는 특기준이 보통 65%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상따마나 부통따마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서 적과는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농가분께 재배하실 때 그 가락시장 쪽을, 가락시장이나 좀 대형 할인 매장도 좋지만은 주로 가락시장 쪽을 한번 꼭 가보시라고 권하는데, 저희 농가분들도 그러고 1년에 이제 한두 차례씩 꼭 모시고 가는데, 재배는 잘 하시는데 선별을 잘못해가지고 가격을 낮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락시장 가시면은 11시 정도부터 이렇게 하차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서울청과라든가, 주로 딸기 쪽은 서울청과가 제일 강세일 거예요. 서울청과 가시면은 그 담양의 와우 딸기나 월산 딸기나 지산 딸기 정말 유명하잖아요. 전국 최고가 나오고 그런 딸기들이 딱 자리 잡고 있고, 맨 앞줄 라인에 보면 가격 좋은 잘 받는 딸기들이 주로 앞줄에 있거든요. 그런 딸기들이 어떻게 선별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그 정말 서울청과에 가격 잘 받는다 싶은 딸기들 보시면은 하얀색이 거의 안 보일 거예요. 다 빨갛게 90% 이상 착색된 거를 갖다 선별해 내놓기도 하고요. 가끔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밑에나 위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특다마 보면은 뭐 33 아니면 34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하나 낑겨 들어가면은, 만약 탕따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경매인들이 바로 탕따마 가격으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재배 잘하는가 중요하지만은 선별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 잘하시는 거에다가, 보통 이제 순천도 육묘도 잘하시지만은 지금 재배도 점점 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배하시다가 내가 출하하는 시장도 가봐야 되고, 가락시장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셔가지고 얼마나 선별을 잘하는지, 좋은 물건들이 나왔는지 내 거랑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육묘하고 재배를 1시간 만에 너무 속동으로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재배하고 육묘를 좀 나눠가지고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병해충도 오늘 하나도 언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별도로 기회가 되면은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